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이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숨겨진 보석 같은 그룹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문제일 거예요. 고객은 정말 많은데 이 중에서 진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좋아할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떻게 찾아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회사에 수백만 명의 고객 데이터가 있어요. 나이, 사는 곳, 뭘 샀는지 이런 정보들이 거대한 창고에 뒤죽박죽 쌓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걸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이건 그냥 데이터 쓰레기일 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의미 있는 전략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등장하는 해결사가 있습니다. 네, 바로 군집 분석이죠.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군집 분석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끼리끼리 묶어주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특징을 가진 데이터들은 한 그룹으로 묶고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진 데이터들은 다른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마치 빨래를 할 때 흰 옷이랑 색깔 옷을 나누는 것처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 기준으로 비슷하다고 할 거냐. 바로 이 유사성이라는 개념이 군집 분석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비슷한 것끼리 묶는다.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이 단순한 원칙이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정말 멋진 초기 사례가 있어요. 바로 천문학인데요. 옛날 천문학자들이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냥 예쁘다 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별들의 밝기랑 온도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좌표에 점을 찍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와, 정말 놀랍게도 보시는 것처럼 별들이 저절로 몇 개의 뚜렷한 덩어리로 나뉘는 걸 발견한 거죠. 백색 외성, 적색 거성 같은 그룹들이요. 이건 뭐랄까, 데이터가 스스로 나는 이런 그룹에 속해 있어 라고 외치는 것과 같아요. 자, 이제 군집 분석이 무엇인지 감이 좀 오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그 내부 작동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방법으로요. 군집 분석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또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바로 K-평균 군집화, 영어로는 K-means clustering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K-평균 알고리즘은요, 일종의 규칙적인 춤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스텝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지 K값을 정해요. 오늘은 세 그룹으로 춤춰보자. 이렇게요. 두 번째, 그 K개만큼 아무데나 점을 콩콩 찍습니다. 이게 바로 임시 리더, 즉 중심점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모든 데이터들이 자기랑 가장 가까운 리더한테 가서 붙어요. 네 번째, 리더들은 자기 팀원들의 정중앙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번, 4번 스텝을 더 이상 리더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걸 그림으로 보면 훨씬 쉬워요. 보세요. 처음엔 이렇게 데이터들이 그냥 마구 흩어져 있죠? 여기에 우리가 K는 2로 하자라고 정하고 임의의 위치에 중심점 두 개를 딱 하고 찍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네,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중심점이 나랑 더 가깝지? 하고요. 그리고는 자기랑 더 가까운 중심점의 색깔로 자기 색을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좀 어설프긴 하지만 두 개의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룹이 만들어졌으니까 기존의 중심점들이 내 팀원들이 저기 모여있네? 그럼 내가 그쪽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각자 자기가 맡은 그룹의 정중앙으로 스르륵 하고 이동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중심이 계속 업데이트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보신 그 과정, 즉 데이터들이 가까운 중심으로 붙고 중심은 다시 그룹의 중앙으로 이동하는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어느 순간 중심점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와요. 바로 그때 군집화가 끝나는 겁니다. 보세요. 처음에 그 혼돈은 사라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두 개의 그룹이 딱 나타났죠? 물론 K평균 방식이 만능은 아니에요.
장점은 명확하죠. 진짜 빠르고 이해하기 쉽다는 거. 근데 단점도 꽤 중요해요. 가장 큰 게 바로 그 K값. 그룹의 개수를 우리가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3개로 나눠줘, 5개로 나눠줘, 이렇게요. 이게 때로는 좀 막막할 수 있거든요. 물론 엘보우 방법 같은 걸 써서 최적의 K를 찾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는 맨 처음에 중심점을 어디에 찢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살짝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똑똑한 기술이 그냥 컴퓨터 안에서만 쓰일까요? 천만에요. 지금부터 군집 분석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군집 분석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맞춤형 광고 있죠. 그게 바로 마케팅팀이 고객들을 비슷한 그룹으로 묶어서 보내는 거예요. 또 보험회사는 사고를 많이 내는 고객들의 특징을 그룹으로 묶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도 하고요. 도시계획을 할 때도 비슷한 주택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 정책을 세우고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비슷한 토지 이용 패턴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진 연구에서는요, 지진이 일어난 지점들을 점으로 찍어서 군집 분석을 돌리면 땅속에 숨어있던 단층선이 드러나기도 한대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핵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군집 분석은 단순히 데이터를 나누는 기술,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복잡하고 시끄러운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구조와 패턴을 발견하게 해주는, 뭐랄까, 통찰력을 주는 안경 같은 겁니다. 의미 없어 보이던 소음을 가치 있는 지식으로 바꿔주는 마법이죠. 오늘 우리는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그룹을 찾아내는 강력한 도구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데이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미래에 과연 우리는 또 어떤 새롭고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룹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어쩌면 그 다음의 위대한 발견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손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